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중국에서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사회보험 납부 중단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더 이상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심천의 사회보험 납부 금액이 오르는 속도는 제가 정말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보험은 단순한 납부 기준 숫자만이 아니라 무형의 압박이기도 합니다. 제 일상 수입과 지출이 더 이상 이 숫자를 감당하지 못할 때 저는 과연 미래를 기대해야 할까요? 아니면 현재에 투자해야 할까요? 저는 1990년생으로 올해 35살입니다. 연금 수령 연령까지는 아직도 아주 오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퇴직 연령은 분명히 계속해서 변할 것입니다. 저는 마치 사회보험과 내기를 하는 기분입니다. 저는 정작 퇴직 연령조차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 왜 굳이 사회보험을 계속 내야 할까요? 의료보험 오르더니 이제는 사회보험까지 오르고 심천 시민들의 월급 인상 속도는 도무지 사회보험 인상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연금보험을 내는 게 과연 이득일까요? 오늘 사회보험을 해지하러 갔었습니다. 못 내서 그런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받아도 본전을 못 찾을 것 같아서요. 지금 저는 한 달에 2,600위안을 냅니다. 북경에서 직장인 사회연금보험의 최저 등급으로 내고 있는데요. 원래는 회사가 부담해야 할 부분까지 제가 전부 부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소속된 직장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앞으로 10년은 더 내야 퇴직연금 수령 요건이 충족된다고 합니다. 그럼 단순 계산으로도 앞으로 30만 위안을 더 내야 하는데 이건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는 가정해서고 실제로는 매년 평균 약 200위안씩 오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간 실제 납부금은 거의 40만 위안에 육박할 겁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도 연금 수령 시기는 연기되어 60세 넘어서야 받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이 계산해보니 본전 뽑으려면 연금을 12년에서 15년은 받아야 한답니다. 사람 평균 수명이 70세 정도인데 본전을 찾으려면 거의 80세까지 살아야 하는 거죠. 가족들과 집에서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결국 사회보험 해지를 결정했고 대신 중병보험 하나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제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5년간 납부해오던 자유취업자 사회보험을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한 달에 저 혼자 사회보험이랑 의료보험까지 해서 1,500위안을 냈고 그것도 최저 등급이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 합치면 한 달에 3,000위안, 1년에 거의 4만 위안입니다. 이 돈을 벌려면 채소를 얼마나 많이 팔아야 하는지 아시나요? 사회보험을 끊고 나면 1년에 4만 위안 정도의 돈이 남게 되는데 그걸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에게 휴가를 주거나 덜 고생하고 덜 힘들게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사회보험 납부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60세가 아니라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제가 과연 65세까지 살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데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며 50대까지만 살아도 충분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네요. 한 청년이 자신이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광주 기업 직장인 사회보험의 경우 현재 최저 등급 기준으로 매달 약 1,800위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회보험에 가입하면 회사에서 1,200위안을 부담해주고 나머지 500여 위안은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보험의 최저 납부 연한이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몇 가지입니다. 첫째, 여러분도 저와 같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직장을 얼마나 오래 다닐 수 있을지 솔직히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매일 똑같이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라면 99%는 결국 중년의 직장 위기를 겪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실직하게 되면 다음 직장에서 사회보험을 부담해줄지도 확신이 없습니다. 둘째, 지금 당장 생활비가 더 시급합니다. 자동차 할부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분들은 아마 매달 허덕이며 사시겠죠. 어떤 분들은 후불 결제도 갚지 못하고 간혹 소액대출로 생계를 유지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회보험을 낼 돈이 없습니다. 몇천 위안 월급으로는 당장 눈앞에 불을 끄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셋째, 현재 규정상 남성의 정년퇴직 나이는 63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나이까지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많은 돈을 냈지만 정작 연금을 받는 나이까지 살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많은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중국의 각종 불량식품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렸고 병원마다 환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게다가 젊은 세대부터 중노년층까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중국인이 매우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공 당국의 공식 예산 수치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의 사회보장기금 수입은 5.2% 증가했지만 지출은 7% 증가하여 지난 6년 만에 처음으로 현금 흐름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중공 당국은 2024년부터 정년 연기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2040년 이전까지 중국 남성의 정년을 63세까지, 여성 정년 또한 이에 맞춰 연기할 계획입니다. 즉 힘들게 수년간 사회보험을 납부했지만
정작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계속해서 뒤로 미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공은 재정이 빠듯할 때 내부 인사가 내부 자금을 유용하는 악질적인 행위도 존재합니다. 2023년 중공 지방정부가 사회보험 예비기금을 동원함으로써 중국 사회보장기금은 어쩔 수 없이 1200억 위안 상당의 자산을 매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시장 신뢰에도 뚜렷한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제 국민들이 더는 중공에 돈을 맡기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중공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이미 2022년 중국 사회보장기금의 투자 수익액은 1380억 9천만 위안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투자 수익률은 마이너스 5.07%였습니다. 이 뒤에 어떤 어두운 내막이 있는지는 더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낸 사회보험금이 주식 투자에 쓰였다니 내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니죠? 바로 그 사회보험금으로 당국이 주식시장에 주식을 샀다고요. 나조차도 주식 투자 감히 못하는데 당신들은 내 사회보험금, 노후자금을 가지고 주식을 하다니. 어떤 사람이 말하더라고요. 간단해, 벌면 자기들 거고 잃으면 우리 거다. 그래서 사회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내가 이렇게 이해한 거 틀렸습니까, 여러분? 2025년 4월 22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미 중국의 유연 취업 인구 중 40% 이상이 연금보험 제도에 가입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배달은 인터넷 1인 방송자, 자영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사용자와 개인 몫의 보험료를 모두 자비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보험료로 지출해야 하는 총 금액은 월 소득의 약 20%에 달하며 수입이 불안정한 사람들에게는 이는 매우 무거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이 왜 연금보험을 들기 싫어하냐 하면요,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겁니다. 매달 버는 돈이란 것도 겨우 생활비 수준이고 그걸로도 모자라죠. 집세도 내야 하고 주택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자식도 키워야 하고 돈 쓸 곳이 많은데 어떻게 남는 돈이 있겠습니까? 누가 나이 들어서 보장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도 80년대생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개인 연금보험 자금이 퇴직할 때까지 묶인다는 겁니다. 최소한 20년, 많게는 30년 동안 묶이게 되니 젊은이들 입장에선 갑작스러운 위험에 대응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29세의 청두 배달은 류 씨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그는 매달 약 1,400위안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금액은 거의 2주일 동안의 식비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류 씨는 40년 후에 그 돈을 정말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믿지 않아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경제 전반이 내림세인 대환경 속에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청년들은 급여에서 사회보험을 제하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저 방금 퇴근했어요. 사장님이 저한테 말하길 제 사회보험은 제 월급에서 제한다고 했어요. 원래는 월급이 2,500위안이었는데 사회보험으로 1,100위안을 떼고 나니까 700위안밖에 안 남더라고요. 제가 한 달에 22일을 일하는데 그러면은 한 달에 하루 일당이 800 나누기 22? 대략 하루에 30 몇 위안 꼴이에요. 저는 도대체 이 사회가 왜 아직도 법학 전공자를 필요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거면 아예 법학이라는 전공 자체를 없애버리세요. 저는 그게 존재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해요. 법학 전공자는 정말 너무 불쌍해요. 중국 자본시장 전문가 서진은 해외 중국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중국 청년들이 사회보험 납부를 거부하는 현상은 현실에 대한 각성이자 중공 제도에 대한 저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진은 젊은이들은 더 이상 중공 체제가 자신들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살고 싶어 하고 그저 입에 풀칠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거주 중인 법학 박사 송도 씨는 중공의 성부급 고위 관료들은 한 달에 10만 위안의 연금을 받지만 서민들과 비교하면 높은 비율로 서민들은 그야말로 착취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격차가 어찌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송도 씨는 사례를 들며 상해시의 한 고등법원 당조서기가 모 병원의 중환자실에 수년간 입원하면서 총합 1,000만 위안이 넘는 사회보험 기금을 사용한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이 폭로되자 민간에서는 큰 논란을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며 많은 중국인이 과감히 사회보험 납부를 중단한 것은 결국 중공 당국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중국 내에서는 줄도상과 대규모 해고, 실업 사태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일자리를 찾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어렵네요. 요즘 일당제 일자리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채용하는 데도 별로 없고 하물며 일당제 일자리는 말할 것도 없죠. 올해는 특히 일자리 구하기가 정말 힘드네요. 청소 일자리도 이제 마른 사람만 뽑는다네요. 제가 누굴 잘못 건드리기라도 했나 봐요. 왜 청소일조차 못하게 하는 걸까요?
다들 마른 사람만 뽑는다니. 저 진짜 너무 속상해요. 생각할수록 더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해야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저 지금 실직 상태예요. 항주로 와서 일자리를 찾은 지 한 달 넘게 됐는데 정말 힘들어요. 겨우겨우 하나 구해서 25일 일했는데 저랑 안 맞더라고요. 저는 일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걱정이 많아요. 너무 평범한 사람이라 아무것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여기서 굶어 죽을 것 같은 기분이에요. 왜 어떤 사람은 돈이 그렇게 많은데 나는 그냥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힘든 걸까요? 저는 그냥 그저 잘 살아가고 싶을 뿐인데요. 영패는 이제 공장이 없어요. 상해에도 없고 강소성에도 공장이 없어요. 지금은 마치 취업 시장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고속철도역에 와서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찾아 떠나려고 해요. 안후이성 우후시에서 인력 파견 중개업을 하는 소희 씨는 해외 중문 매체에 지금 중국의 고용 시장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하며 현재 많은 업종의 경기가 전부 좋지 않으며 공장이 무더기로 폐업하고 있다. 많은 공장이 휴업 중이고 노동자들은 돈을 벌지 못해 기본적인 소비조차 줄어든 상황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안휘성 우후시에는 과거 2000여 개의 공업 기업이 있었으며 이 중에는 비아디, 기서자동차, 해수라니 등 대형 기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3년간의 방역 봉쇄 조치 이후 중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하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기에 미중 관세 전쟁의 영향까지 겹치면서 미국으로의 수출 주문이 급감하고 일부 기업은 파산하거나 도산하는 실정입니다. 이미 올해 4월 10일 한 공장 사장은 영상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공장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앞에서 팬 여러분들이 미국이 관세를 올리는 게 우리에게 영향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는 주로 미국과 거래를 하고 있으며 사업의 90%를 차지합니다. 어제부로 미국의 관세가 104%까지 인상되었고 그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미국 수출과 관련된 모든 사업의 생산이 전면 중단된 것입니다. OEM 고객사들 또한 생산 중단을 통보해왔고 항구에 있는 화물도 모두 다시 회수해야 하며 그 손실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실업자 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길거리 노점상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취업 상황이 진짜로 정말로 심각합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만 봐도 갑자기 길거리 노점상이 엄청나게 많아진 느낌이에요. 예전에는 이 길에 먹거리 노점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퇴근하고 지나가 보니까 와 진짜 어떻게 이 거리가 전부 먹거리 노점으로 변했지? 와 너무 이상해요. 이게 바로 말하는 유연구직이란 건가요? 취업 압박 속에서 많은 90년대생, 2000년대생들이 길거리의 노점상 대열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지금 노점하는 사람들 대부분 어떤 연령대일까요? 여기 컵라면 파는 분, 미녀, 몇 년생이에요? 저 93년생이에요. 제 가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90년대생, 젊은이, 몇 살입니까? 헤헤, 이분도 90년대생. 미녀, 하이 몇 년생이에요? 98년생이요. 이 아주머니는 전형적인 노점상이시네. 하하하, 계속 가볼게요. 자네, 몇 년생인가? 92년생이요. 또 90년대생이에요. 이 사장님은 2000년대생이에요. 2000년대생이에요. 네, 맞아요. 친구, 몇 살이야? 몇 년생? 저도 2000년대생이에요. 2000년대생? 이분은 해산물 가게 사장인데 지금은 노점까지 하고 계시네요. 젊은이 98년생인데 왜 노점을 시작했어요? 삶이 너무 어려워서요. 말로 다 못해요. 올해 새로 노점 시작한 사람들 대부분 나이가 많지 않아요. 전부 90년대, 심지어는 2000년대까지도요. 저도 그중 하나입니다. 하하하.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많은 90년대생, 2000년대생을 노점 대열에 합류하게 만든 걸까요? 하하. 노점 장사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집집마다 돈을 못 법니다. 다들 음식은 맛있어요. 그런데 유동 인구가 없어요. 단골 손님도 많은데 돈을 못 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지 사람들은 소비를 안 하고 외지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야시장 같은 건 앞으로 하지 마세요. 다 별로예요. 어느 가게도 하루 수입이 300위안을 넘는 집이 없습니다. 하루에 3,400위안 벌어봤자 돈이 안 됩니다. 임대료, 수도세, 전기세, 인건비 빼고 나면 남는 돈이 없습니다. 이제 중국 공산당 법 집행관들은 노점 상들을 이용할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점 장사를 하려면 영업 허가증이 있어야 한대요. 오늘 집행 공무원이 와서 그렇게 말했어요. 예전에는 저처럼 작은 수레 하나 끌고 나와서 장사하는 건 괜찮았는데 이제는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생활의 무게에 짓눌린 한 노점상은 이렇게 애원했습니다. 백성들이 잘못했어요. 정말이에요. 백성들이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그저 집 대출과 자동차 할부를 갚고 두 아이를 키우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저희 같은 노점상에게 자리를 하나만 주세요.
어딜 가도 쫓겨나고 쫓겨다녀야 해요. 우리는 교통도 방해하지 않아요. 저는 계단 위에 있어요. 전부 다 계단 위에요. 이렇게 넓은 장소에 뒤에는 차들이 한 줄로 주차되어 있어요. 저는 영향을 주지도 않고 길을 점거하지도 않아요. 많은 중국인이 돈이 없기 때문에 노점 장사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한 노점 상인은 어쩔 수 없이 채소를 무료로 나눠준다고 말하자 사람들은 미친 듯이 몰려들었습니다. 마늘종 공짜예요. 마제도 공짜예요. 과일도 공짜예요. 방울토마토도 공짜예요. 배추도 공짜예요. 그리고요, 상추도 공짜예요. 바구니는 돌려줘야 합니다. 바구니는 받아야 해요. 상추는 공짜지만 바구니는 돌려주세요. 이것도 공짜예요. 저것도 공짜예요. 토마토도 공짜예요. 얼른 가져가세요. 채소 다 공짜입니다. 미중 관세 전쟁의 충격으로 인해 중국의 산업 전반이 침체에 빠졌고 공장들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으며 기업들도 끊임없이 감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엄격한 연령 제한까지 겹치면서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체면을 내려놓고 노점 장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입 장벽이 낮은 이 장사조차도 생계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금을 갚아야 하는데 어디에 여유 자금이 있어 계속 오르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인터넷에 올라온 글 중에 90%의 사람들이 현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5억 명이 탕핑을 선택하고 8억 명이 빚더미에 올라앉고 또한 19%의 젊은이들이 실직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었습니다. 이 데이터가 사실일까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무엇이 지금의 이 상황을 초래했을까요? 중공 당국은 민생의 어려움이나 국민들의 생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고민하지 않고 여전히 대외적으로는 강경한 척하며 대내적으로는 백성들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사람들은 속속 사회보험 납부를 중단하고 있으며 달콤한 말만 늘어놓고 실제로는 잔혹한 중공 정권에 더 이상 희망을 걸지 않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